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12월 4주차 보고서입니다. 12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2.5%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8%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9%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6.2%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5.8%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4.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2월은 현재까지 1,007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2,167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9,247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3월에 저와 와이프의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모두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만기를 연장한 후 배당금이 모두 입금되고 나서 5월쯤 만기 해지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된 이후에 배당금이 들어오면 일반 계좌로 배당금을 번거롭게 이체받아야 하고 배당에 대한 세금도 15.4%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형 ISA 만기 이후 배당금이 입금될 예정이라면 배당금을 받지 않기 위해 12월 말 이전에 모두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모두 받은 이후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중개형 ISA 계좌의 사용 목적이 투자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최종 목적지인 연금저축펀드로 옮겨가기 위한 중간 저수지 역할로 사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12월 배당 기준일 이전 모두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26일까지 모두 매도할 계획이었고 중개형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 신영증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이번 주에 매도하였습니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 법인으로 3월 전까지만 매도하면 됩니다. 현재 예수금은 8천만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예수금으로 그대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중개형 ISA 두 계좌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두 계좌 각각 6천만원씩입니다. 종목들은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이 많았지만 그동안 받은 배당금 덕분에 총액 기준으로는 약간의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한 계좌는 31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계좌는 13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영증권의 주가 변화에 따라 총액은 조금씩 움직일 듯 합니다. 내년 초에 2천만원씩 납입한 후 8천만원씩이 조금 넘는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예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과 아리랑고 배당주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4,1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023년 올해도 어느덧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는 202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8.7%와 27.6%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제 계좌는 고작 3% 상승에 그쳤습니다. 12월 월간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4.7%, 코스닥이 4.2% 상승한 데 비해 제 계좌는 0.8% 상승으로 격차만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을 수 있다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2월에는 396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1,556만원의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나마 10월까지는 손실 구간이었는데 마지막 두 달간 플러스로 전환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636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타를 해서 조금의 수익을 봤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배당 종목 중에서 24년 2월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늦춘 종목들 중 12월 27일 혹시 비교적 큰 하락이 발생한다면 단타를 시도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24년 2월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바꿨는데도 23년 12월 27일을 배당 날일로 착각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떨어진 가격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회복되지 못해 단타를 성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배당 가치주를 대상으로 실천하기로 생각하고 대략 10 종목 정도를 사전에 추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3% 이상 떨어지는지 여부를 기다렸는데요. 3% 가까이 떨어지는 종목은 없었고
기업은행이 1% 중반대 하락으로 출발해서 바로 8천만 원어치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뒤 예상대로 주가가 회복하면서 전체 매도를 하여 대략 세금을 제외하고 48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고작 1%도 안 되는 수익으로 단타를 마무리하였지만 투자금이 8천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40만 원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네요. 물론 배당락을 착각한 결과인지 그냥 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와 저의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보유한 중개형 ISA 계좌는 24년 3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이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를 매수해 놓았습니다.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는 국내 최저인 0.02% 보수 수준이 현금 파킹용 ETF입니다. 연 기준으로 대략 3% 중반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 남은 종목은 이제 약 4천만 원 정도의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만기 전까지만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됩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구독자분들도 2023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는 더 큰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4년 1월 1주차 주식투자 보고서입니다. 23년이 끝나고 24년 첫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올해 첫 한 주간 코스피는 2.9%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1.4%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월은 현재까지 77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865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 거래는 없었습니다. 새해부터 개인적으로 좀 바쁘다 보니 주식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라는 게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수익이 더 나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주식에 추가 현금 투입을 멈추고 현금을 모아왔습니다. 올해는 3월에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기 해지하기 전에 저와 와이프의 중개형 ISA 계좌에 납입할 자금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기 해지 후 신규로 다시 개설한 중개형 ISA 계좌에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와이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할 현금이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추가로 투입할 현금을 모두 합산하면 최소 1억 1,600만 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현금을 모아왔으며 올해는 연초부터 해외 주식 계좌에 있는 SPYD를 매도하여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현금이 조금만 생겨도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져 참기가 힘들지만 큰 그림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24년 1월 발표된 23년 12월 말 기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새 상품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TF의 비용은 총보수와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12월 기준 미국 배당 다우존스 3종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총보수는 0.01%, 기타 비용 0.11%, 매매 중개 수수료 0.1294%로 합계는 0.2494%입니다. 다음으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총보수 0.01%, 기타 비용 0.08%, 매매 중개 수수료 0.1202%로 합계는 0.2102%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총보수는 세 상품 모두 0.01%로 동일합니다. 기타 비용은 0.04%, 매매 중개 수수료는 0.0554%로 합계는 0.1054%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세 상품의 격차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이 다른 두 상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매우 낮은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순위는 솔 미국 배당다우존스가 3,859억으로 가장 크고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가 3,500억으로 다음으로 크며 에이스 미국 배당다우존스가 2,051억으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솔 미국 배당다우존스는 한 달 사이에 257억의 시가총액이 증가한 반면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는 한 달 동안 시총이 무려 593억이나 증가했네요. 새해 1월이 되면서 연간 납입분을 한 번에 납입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가 솔 미국 배당다우존스의 시총을 곧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미국 배당다우존스 3종의 23년 12월 말 기준 비용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4년 1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1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4.9%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2%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8% 하락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이 반도 지나가기 전인데 벌써 코스피가 5% 가까이 하락하는 등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월은 현재까지 458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177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개형 ISA 계좌에 2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제 저와 와이프 두 개의 중개형 ISA 계좌 중 하나에는 원금 기준으로 8천만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이 계좌의 현재 평가금은 약 8,300만원 정도 되네요. 추가로 납입한 자금 2천만원으로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상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올해 3월 말에는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되고 만기가 되기 전에 모두 현금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파킹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상품인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상품을 잠깐 매수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품은 연간 기준으로 3% 중반대의 금리가 매일매일 가격에 반영되어 꾸준히 오르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를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한때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반토막 나기도 하였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반등하면서 한 자릿대 퍼센트 손실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한 자금으로는 아세아 재질을 약간 추가 매수하고 대림 재질을 신규로 매수 시작하였습니다. 둘 다 최근 주주환원을 잘해주는 종목입니다. 특히 아세아 재질은 작년 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에 이어 올해에도 약속대로 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는 등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1월에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 상품으로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타이거 미국 배당다우존스를 조금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6,800만 원이고 평가금은 5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주식 투자에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말씀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매도하는 금액에 대해 24년 올해 기준으로 0.18%의 증권거래세만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겠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연 5천만 원의 수익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기준이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처음부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은 ISA 지원 강화입니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는 인기가 많은데요.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의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려 연간 4천만 원씩 최대 5년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금액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됩니다. 추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지금까지 ISA 가입이 제한되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 투자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국내 투자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고 분리과세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 배당다우존스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미국 배당다우존스에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로 넘겨서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납입 한도가 2배로 늘게 된다면
중개형 ISA에 매년 4천만 원씩 납입하고 만기가 되는 해에 한 번 더 4천만 원을 납입하여 3년간 총 1억 6천만 원을 납입한 후 만기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번 발표대로 바뀌게 되면 투자 금액이 2억 원이 안 되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중개형 ISA 계좌만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도 될 정도로 한도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언제 처리가 될지 또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국내 투자형은 비과세 혜택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4년 1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1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6.9%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8%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9%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월은 현재까지 1,057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578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코스피가 많이 내려가면서 매수 욕구를 참지 못하고 몇몇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추가 투입한 현금으로 산 건 아니고 제가 보유한 중개형 ISA에 현금 대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코덱스 시디금리 액티브를 매도한 자금을 이용하였습니다. 원래는 2달이 지나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계획이었는데 코스피가 크게 내려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현금화하여 몇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아세아제지와 일신방직 그리고 대림제지입니다. 특히 아세아제지를 4,200만 원 가량 매수했고 일신방직을 1,000만 원 그리고 대림제지를 60만 원어치 정도를 매수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세아제지를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세아제지의 현재 시가총액은 3,800억 정도 됩니다. PER은 4.5배, PBR은 0.43배로 전형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그렇듯 배당률도 낮고 주주환원에 매우 인색했는데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세아제지는 작년 7월 주주환원 정책 공시를 하나 발표합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주주환원 계획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3년 3분기에 한 주당 500원씩 분기 배당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발표대로 500원씩 분기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 3분기뿐 아니라 매분기 500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매분기 500원씩 분기 배당을 할지는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 관련 발표입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 각각 200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입한 자사주는 26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면 배당으로 주겠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였네요. 다음으로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5대1로 주식 분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의 가치에는 영향은 없지만 한 주당 가격을 낮춰줘 주식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아세아제지는 그동안에 인색했던 주주환원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23년에 약속대로 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 1월이 되자마자 약속대로 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아세아제지의 시가총액이 3,800억이라고 했는데요. 2년간 시가총액의 약 10%의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최근 시작했는데요. 매일매일 하루에 2,500주씩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매일 1억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인데요. 현재 주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0일 가까이 매수를 해야 200억 원어치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200일이면 거의 1년에 해당하는 거래일입니다. 현재 아세아제지는 대주주 관계인이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6%와 국민연금이 5%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주식은 약 40% 정도이고 시가총액으로는 1,500억 원 가량이 유통 중입니다. 이 중 200억 원을 올해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아세아제지는 매분기 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부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준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의 메리츠금 융지주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급등하면서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재매수를 해서 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6,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4,4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